트래블TV에서는 5년여에 걸쳐 다녀온 세계 여행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회로 동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아프리카 광활한 초원 세렝게티를 2016년 1월에 다녀왔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서 나이로비 국립공원을 둘러보고 육로를 통하여 탄자니아로 들어갔습니다. 세렝게티 국립공원은 응고롱고르 국립공원을 지나 끝없이 펼쳐지는 대초원으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동물 왕국입니다. 응고롱고르 국립공원은 고대에 형성된 화산 분지로 초기 인류 호모 하빌리스 흔적과 360만 년 전 인류 조상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야생동물과 빅5를 보기 위해 일주일간의 게임 드라이브 야생 초원 캠핑에 도전했지요. 응고롱고르 공원 입구를 지나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흙먼지를 길게 내뿜으며 누때 얼룩말 하이에나와 임팔라가 쳐다보는 길을 사열하는 듯 끝없이 달렸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방전되어 지쳐가고 태양은 아카시아 나뭇가지에 걸려 붉은 빛을 반사할 때야 캠핑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우리는 인간과 동물, 맹수들과의 경계가 없는 생각했던 울타리, 전기철조망, 어떤 보호막도 없는 초원의 일부를 허락해준 맹수들에게 감사해야 하며 지낸다고 생각하니 멘붕 상태에 빠져들었지요. 주변에는 각종 동물 뼈들이 도시의 쓰레기처럼 나뒹굴고 있었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벽돌 가건물을 화장실로 사용하게끔 최소한의 체면 유지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글의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다듬고 각자 텐트를 가운데 모닥불을 중심으로 설치하기 시작했지요. 짙은 어둠과 깊은 정막 속에 장작 차는 소리만이 톡톡 튀기는 즈음 사자의 표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기를 거듭하고 인근에서 코끼리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잠을 자는 사이 텐트를 밟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생각을 꼬리를 무는 공포의 첫날 밤은 깊어갔습니다. 화장실 사용은 공포 그 자체였지요.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머리카락이 솟구치는 경험을 처음 겪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텐트 안에서 페트병으로 해결해야만 했으니까. 설잠으로 밤을 지새고 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새벽 안개가 자욱한 초원에 나아갔습니다. 얼룩말, 기린, 임팔라와 첫 인사를 나누었고요. 무릉덩이 개울에 하마가 군집을 이루며 커다란 입을 벌리고 둔탁한 머리를 들어 올립니다. 그 모습은 참 여유롭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자 가족은 우리의 출연을 무시하고 멍때리는 표정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아파트 숲에서 벗어나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과 교차됩니다. 일 분야에 따라 인력시장, 농수산시장, 건축현장, 학교, 병원, 은행 등 우리의 일상으로 바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느껴지지요. 도로 위의 차들은 신호등에 따라 직진 또는 좌우회전하고 인간들의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초지와 아카시아 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습지는 돌발 변수를 만듭니다. 습지를 조심스레 돌다 보니 차가 빠져버렸습니다. 현지 가이드와 기사가 바퀴 주변 흙을 파내고 돌과 나무를 주워 나르기를 2시간. 그때서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화하면 10분이면 오겠다 하겠죠?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얼마쯤 갔을까 사자 무리들이 보였습니다. 대략 수를 세어보니 15마리 정도였습니다. 가이드는 이런 대이동은 드물다고 합니다. 주위에 큰 먹잇감이 있을 것이라고요. 아니나 주변을 살펴보니 300여 미터 전방에 물소 3마리가 물 위에서 떨어져 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 50여 미터 전방에는 벌써 사자 2마리가 풀숲에 바짝 엎드려 대기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출동하는 사자 무리는 335 포위망을 만들어 조심스럽게 낮은 포복 자세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전투시는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여 2시간 넘게 벌어졌습니다. 최종 혈투는 피피린내 나는 사자의 일방적 공격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행인지 모를 물소 1마리의 희생으로 말입니다. 인근에서는 누우떼 수만 마리가 아랑곳 없이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코끼리 가족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단란한 가족들의 일상을 보는 듯 합니다. 뒤에 오는 엄마 코끼리는 아기 코끼리를 조심스럽게 옆에서 이끌며 가고 있지요. 아기 코끼리는 워킹 중에도 엄마 젖을 간간히 빨고요. 정겨운 모습은 여느 여인이 아기를 갖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레버랩되면서 눈가를 적시게 하네요. 하이에나 몇 마리가 바쁘게 뛰어갑니다. 임팔라를 쫓고 있네요. 쫓고 쫓기며 먹고 먹히는 처절한 정글의 법칙. 그 현장입니다.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려는 자연의 섭리죠. 건기가 되면 싸움은 더욱 거칠어지고 메말라가는 초원만큼 맹수들은 더욱 거칠어집니다. 좁은 물웅덩이의 쟁탈만큼이나 삶은 각박해집니다. 우기는 찾아오고 초원은 풍요로워지며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생활도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따라 삶의 터전은 변해갑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근교는 안락하고 편안함을 줍니다. 하지만 베드타운의 특성을 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만족하는 소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나 시간은 세대가 바뀌어갈 무렵, 즉 건물이 노후화되어 갈 즈음에는 그 근교 도시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겠지요. 인구 감소로 도심을 떠나올 때와는 달리 도심은 보다 여유롭고 나은 조건으로 유혹할 때니까요. 당연히 곧 교통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으로 회귀는 이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 고대 인류는 집시 생활을 하며 이동식 계류를 터전 삼아 살아왔지요. 풍요와 편리성을 쫓아 터전을 바꾸어가면서 인류 유전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뼛속에 그대로 녹아있지요. 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진실을 부인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정글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세렝게티의 모든 동물들과 함께한 세렝게티 야생 캠핑을 마감하면서 우리들 주택 선택 기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